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코인 원정대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이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미국 연준의 빅컷 단행 이후 3% 넘게 급등하면서 8,300만 원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부채 위기를 대비하려는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코인 길잡이 리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길잡이 리트입니다. 네. 우리 명절 연휴 이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주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쉽다, 살 걸 하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들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우리 팀코스.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 안에서는 팀코스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들 가장 빠르게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리트 전문가님께서도 이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종이비행기 방에서는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냐. 매일 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일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남겨드린 시황을 작성하고 나서 저희의 관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차트의 방향성 같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겨드린 시황 이후에 실시간 브리핑 그리고 관점 등을 이제 저희 종이비행기 방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코인 관련 뉴스라든가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접한 대로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신호등 지표, 이제 저희 팀 코스의 매매 기법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호등 지표에 이제 시그널 등등이 등장을 할 때마다 시그널 등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같이 그 신호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팀 코스가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코인 원정대의 원정 성과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네,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화면 보시게 된다면은 7월 원정 성과이고요.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 승률 85.71%, 총 수익률 310.13%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기록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7월 달만 좋은 성과를 냈느냐? 8월 달로 넘어가시게 된다면은 8월 달에서는 총 86.84%, 총 수익률 205.1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9월도 마찬가지로 살펴봐야겠죠. 네. 네, 9월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총 승률 92.59%, 그다음에 총 수익률 164.37%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진입을 이제 총 30번 정도 진입을 했는데 단 2번만 지고 그 2번 진 것도 저희가 뭐 장기간점으로 진입을 한 것이어가지고 저희는 원래 단타 매매를 선호를 하고요. 뭐 장기 관점에서도 똑같은 매매 기법으로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 방송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발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관점으로서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 2번의 패배는 이제 저희가 사람이다 보니까 기회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신호등 지표의 매매 기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 손실이 약간 났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 저희 종이비행기 방에서 보시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진행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시그널 공유를 제외하고서 살펴보더라도 시황이나 실시간 브리핑 같은 거를 보시고 실제로 매매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수익 인증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만 제공을 하느냐? 아니죠. 저희 팀코스의 근본 매매 기법인 이제 신호등 지표를 들어오시기만 하셔가지고 물어보시기만 하면은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배포 이외에도 신호등 지표의 사용 방법 등등도 저희가 따로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코스 코인 원정대 이 종이비행기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이제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3.77%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329만 4천 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4.77% 역시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24만 9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1.69% 상승하고 있네요. 780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저희와 함께 보시죠. 캐디너 독스월드 24.7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7.031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바 22.01% 상승해서 521원의 가격입니다. 셀레스티아 21.09% 상승하고 있습니다. 8,440원입니다. 타이코 20.95% 상승해서 2,500원, 제타체인 18.64% 상승하고 있습니다. 923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하락률이 낮습니다. 비트토렌트 8.33% 하락해서 0.0011원의 가격 만들고 있고요. 템코 1.01% 하락하고 있습니다. 2.154원의 가격입니다. 트론 0.99% 하락해서 200원, 센트 0.92% 하락해서 55.15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USD 코인 0.89% 하락하고 있습니다. 1,337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장세입니다. 캐디너 독스월드 25.8% 상승하고 있고요. 레이어제로 15.64%, 카바 22.01% 상승하고 있고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줬던 타이코 역시도 20.9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함께 봐야겠죠. 자, 시장이 비컷 단행 이후 반등에 성공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초 이 비컷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확대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전반적이었는데요. 이것을 깨주는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비트코인이 미국의 재정 적자 및 이 부채 상태에 대해서 잠재적인 해지 수단으로 좀 주목받은 영향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역시도 1%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블랙록이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요, 고객들이 미국 부채에 이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계속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더 좋게 흘러가게 해줄 원동력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을 때에는 네. 이제
B컷이 나오게 네. 된다면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현실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가격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B컷이 나와주게 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상승적으로 나와주게 되었는데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네. 미국 경기가 악화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보험 자산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을 고려를 해서 올랐다라는 것 말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 그 금리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네.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확률이 더 높았었어요. 맞아요. 베이비 스텝일 거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베이비 스텝일 가능성이 6대 4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6대 4 정도로 이제 베이비 스텝일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도 만약에 베이비 스텝이 나와주게 되고 그 이후에 경기가 더욱더 악화가 돼준다면은 네. 이번 금리 발표가 나왔을 당시에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제 후에 최소화라고 하죠. 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B컷에 등장을 했을 것이다라고 봐줄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확정된 시점이 저번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가 나와주고 난 이후에 저는 차트 가격이 선반영이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베이비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B컷이든 등장을 해주더라도 네. 차트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 긍정적인 상황을 차트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 보여주시죠. 네.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 기준이고요. 네.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 61.3K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저항선 돌파해 주게 되면서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 주는 시점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작도 관점에서 수렴 상단부를 돌파를 해준과 더불어 이전 전고점 수평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네. 62.8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재차 상승으로 가는 원동력이 되줄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61.3K 구간은 61.3K 및 수렴 상단부 구간 저항 구간은 돌파를 성공적으로 해준 모습이었고요. 네. 돌파를 해줄 때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첫 번째가 뭘까요? 돌파를 했을 때 중요한 거요? 네, 거래량? 네 거래량이고 네. 두 번째가 추세 뭐죠? 돌파하고 리테스트.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첫 번째가 거래량이고 두 번째가 리테스트인데 지금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된다면은 첫 네. 번째 돌파를 해줄 때 어제자 캔들에 돌파를 해주었었고요. 네.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강하게 등장을 해주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작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리테스트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수렴 상단부 구간을 이게 4시간 봉 캔들인데 1시간 봉 캔들로 넘어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돌파 직후 이제 나와준 캔들에서 바로 이제 장대 양봉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죠. 그럼 이쪽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었더라면 이쪽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다. 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사실 일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수렴 상단부를 돌파해 주고 62.8K 구간을 두드려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62.8K 구간까지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성공적으로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존재를 하면은 다음 목표가 구간은 전고 이 꼬리 부분 가격대인 65K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고 65K 구간까지 이 구간도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일봉상 진행되고 있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어느 구간에서 도달을 해주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69K 선에서 도달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62.8K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혹은 돌파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다면은 1차 목표가인 65K 그리고 2차 목표가인 하락 네. 채널의 상단부 구간인 69K 구간까지 목표가를 잡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면은 또 이제 흥미로운 구간들이 있어요. 오. 옆배열에 가까운 차트인 모습이고요. 네. 일단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이 21선, 주황색이 61선, 보라색이 네. 121선, 검정색이 241선이고요. 지금은 242동평균선을 제외한 역배열인 차트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역배열이었지만 22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네. 24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이탈해준 모습이었지만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였기에 24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되기 전에 242동평균선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상방 구간의 저항 구간인 120 이동평균선까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방으로 폭발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제가. 네. 근데 오늘자 캔들의 이제 시작가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어제 돌파하고 이제 가격이 하방 쪽으로 조금 조정 형태로 가격이 떨어진 모습이었지만 네. 240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쪽 구간도 1차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근데 다만 120 이동평균선과 240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포지션이 없는 분들이시라면은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될 때, 네. 혹은 돌파할 때 거래량이 강하게 등장을 해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것이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보조지표를 켜고 같이 살펴보게 된다면은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오. 트리플 스토캐스틱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인데 네. 단기 같은 경우 과매수 구간을 데드크로스 하면서 이탈을 해주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진행이 된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상반기 일기로 전환된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나와주게 되었고요. 지지가 나와준과 더불어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돼준 형태였고요. 그래서 현재 이 보조지표의 상태를 보시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 모두 현재는 과매수권에 지집을 해준 상태예요. 근데 다만 더 상위 시간봉의 개념인 장기 K선, 이 파란색 선의 기울기가 네. 상방 기울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120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되면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페일러, 즉 고점 갱신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겠고요. 근데 다만 이 상방 기울기가 유지가 되더라도 중기 K선에서 과매수 구간이 돌입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데스크로스가 등장을 한다라는 것은 즉 과매수 구간을 이탈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 올라와주고 있는 20 이동평균선 혹은 이 네. 60 이동평균선 구간까지, 이 60 이동평균선 및 구름대 구간까지 가격이 조정이 등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조정이 등장이 해주게 된다면은 물론 네. 조정이 등장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 줄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들은 이 20이동평균선 혹은 22동평균선의 밴드 구간, 20고가에서 저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지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20저가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재차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니까 네. 그 구간이 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 조정을 받고 22동평균선 밴드 구간 혹은 62동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122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준다 라는 것은 재차 상방 추세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네. 파동 관점으로서 보게 되더라도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상승 파동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니까 이 고점 부근의 122동평균선 부근을 조정 이후 재차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네.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단기적인 시간봉으로도 전략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 시간봉으로 보려면은 이제 다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가야겠죠. 네. 그럼 1시간봉으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도 관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도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최저점 구간부터 다음 저점 구간을 연결한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형태이고요. 네. 다르게 그어보게 된다면은 이제 강화된 이 상승 기울기가 강화된 형태의 상승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파동의 형태를 보시게 된다면은 항상 네. 상승 이제 폭발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응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지금도 보시게 된다면은 폭발 나와주고요, 응축. 그 다음에 재차 고점 부근 돌파를 해주면서 폭발. 그 다음에 지금 또 단기적인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 구간으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단기 고점 응축 구간 매물대 구간은 꼬리 기준으로 색도를 해보았을 때 62.6K 구간이에요. 근데 다만 일봉 매물대 구간인 62.8K 구간과 62.6K 구간의 이격도가 크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네. 62.6K 구간 돌파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62.8K 구간을 체크를 하시는 게
네.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설명 가능하겠고요. 62.8K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거나 혹은 현재 구간에서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이 박스권의 네. 형태를 돌파를 실패하고 하방적으로 이탈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1시간봉에서 지지 구간 매물대 구간인 61.3K 구간까지 가격이 하락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네. 61.3K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및 일봉 수렴 상단 구간의 리테스트 터치 구간인 60.6K 구간까지도 가격이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느냐 네. 아니면 하방으로 이탈을 해주느냐 유무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1차 목표가가 62.8K 구간을 돌파해준 이후에 이 강화된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이 1차고요. 그 이후에는 큰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64K 구간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64K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하방적으로 이탈을 해준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는 매물대 구간 이탈 61.3K 구간을 이탈을 해주는가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구간은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 및 일봉 수렴 상단부 구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요. 네. 제일 크게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 59.1K 구간이 이 큰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과 맞닿는 구간 매물대예요. 그래서 59.1K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 중에 하락 채널이 진행이 되면서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준다. 이 말은 즉슨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물론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해주고 이런 식의 형태로 네. 이 57.6K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네. 이쪽 구간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어. 다만 이것은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59.1K 구간 및 상승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현재는 정배열의 추세 전환이 완료된 형태예요. 그 말은 즉슨 가격이 하방 쪽으로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네. 각 존재하고 있는 이동평균선 구간들 22평, 62평 및 구름대 122평, 242평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요.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네. 강한 형태이죠. 20일 이동평균선 및 다른 이동평균선들의 기울기를 통해 추세 강도를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추세의 강도가 강하다는 말은 즉슨 가격이 터치를 해 주었을 때 네. 지지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 구간 및 20고가 이동평균선 및 저가 이동평균선 구간을 가격이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니까 네. 나는 매수 관점으로서 조금이라도 빨리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21 이동평균선 구간의 밴드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네.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줄 때 매수 관점으로서 마찬가지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시간봉의 보조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1시간봉의 보조지표는 지금 단기, 중기 K선 상방 기울기이지만 과매수 구간 근처에 있는 형태고요.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 구간에서 페일러가 나와주고 있어요. 과매수 구간에서 페일러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고점 네. 갱신이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이 박스권 구간을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과매수 구간을 데드크로스를 해주면서 이탈을 해줄 것이고요. 네. 박스권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방 관점으로 하락 하방 시그널로 바뀌는 전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 박스권 이탈 유무가 당장으로서는 중요하겠고요. 과매수 구간을 이탈하고 가격이 빠져줌에도 불구하고 네. 단기나 중기 K선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 근처에서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구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도적 관점에서의 지지 구간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평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 구간에서 보조지표의 이 네. 방향성을 체크를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더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제안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빅컷 이후로 암호화폐 불장이 오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시장 역시도 뜨겁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까지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도미넌스도 이제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화면 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게 된다면은 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중에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도미넌스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는 이제 도미넌스 4시간봉 차트 2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검정색 선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네. 나타낸 선입니다. 지금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도미넌스 차트 가격이 상승해주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상승, 도미넌스 상승으로 진행이 되면은 옆에 표로 넘어가서 살펴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이고요. 네. 도미넌스의 가격은 마찬가지로 상승이죠. 네. 그러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럼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는 기준점은 뭐냐? 알트코인이 진행되고 있는 차트 상황에 따라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세가 하락 쪽으로 안 좋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격이 네. 조금 더 하락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까지 풀어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준비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부터 앞으로의 흐름까지 짚어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은 어떤 종목이 가장 보석 같은 코인일까? 이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서 우리 코인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오늘 함께 원정 대장님과 살펴볼 종목 리플, 제타체인, 솔라나, 타이코, 수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가격부터 살펴보러 갈게요. 네, 1.56% 상승하고 있는 리플입니다. 779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유투데이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리플이 대칭 삼각형 패턴, 이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중요한 가격 변동의 순간을 앞두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이 매체에 따르면 이 패턴은 일반적으로 큰 변동성을 예고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XRP가 상승의 준비를 마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코인인데 네. 보물이 가득할지 아니면 함정만이 가득할지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봉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약간 애매하지만 수렴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봉으로 낮은 시간봉인 일봉으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은 단기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형태이고요. 단기 상승 채널을 제외하고 이런 식의 형태로 작은 네. 수렴 패턴으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해요. 근데 다만 이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까지 네. 이격도가 조금 벌어져 있고요. 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냥 단기적으로 응축하고 있는 상태구나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게 아니고 단기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형태이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매수 관점으로서 살펴보았을 때 제일 적당한 구간은 네.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시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저항을 받아주고 있다가 네.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시점이 오. 좋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 채널의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일단 기존 하락 채널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이렇게 네. 따져본다면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형태구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 전고점 구간인 형태의 구간으로 연장을 해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에서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이 하락 채널의 형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네.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804번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저항선 구간이 이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준 시점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추세 상단부 돌파 시 바로 매물대를 만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더라도 이 803원 구간에 단기적으로 형성된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네.
급선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작도적 관점으로서 살펴봤을 때는 상승으로 가격이 진행 시 803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것을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반대로 가격이 하방 쪽으로 빠져줄 수도 있겠죠. 하방 쪽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이 올라와 주고 있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로 네. 따져보게 된다면은 제가 예측하는 시점은 이제 9월 24일 정도 구간으로서 이쪽 구간이 가격대로 보았을 때 730원 정도 구간이에요. 그럼 730원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는 네. 상승 반전형 패턴이나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상승 반전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낮은 시간봉인 1시간 봉이나 아니면 4시간 봉에서 네. 쌍바닥 아니면 하락세기 돌파 아니면 역선산, 역헤드앤 숄더 등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서 진입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니면은 터치 이후 이제 일본 캔들이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아니면은 뭐 아침형 캔들 패턴 등등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쪽 관점에서 진입을 하시고 이 내려와주고 있는 일봉의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까지를 1차 목표가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네.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으로서 가격이 모여주고 있는 형태예요. 이동평균선이 응축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네. 상방이든 하방이든 폭발이 나와주게 될 것이고요. 음.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이쪽 구간도 이동평균선 응축하고 상방으로 폭발, 이쪽 구간도 이동평균선 응축하고 상방으로 폭발. 이전 사례들은 다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주는 형태이긴 한데 네. 무조건적으로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주진 않아요. 그래서 따져봐야 되는 게 이평선의 배열 상태 그리고 보조지표의 상태인데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뭐 순서대로 네. 60, 240, 뭐 20, 120 이렇게 있어가지고 배열 상태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약간 애매한 구간이에요. 즉 혼조세로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다만 240 이동평균선보다 가격이 위에 있고요. 20 이동평균선 그리고 120 이동평균선보다 가격이 위에 있죠. 혼조세이긴 하지만 정배열에 약간 가까운 형태의 배열 상태구나. 그 말인즉슨 가격이 하방으로 조정 형태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240, 20, 120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 240 이동평균선, 뭐 20 이동평균선, 120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주게 되면 좋겠지만 폭발이 나주게 되려면은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겠죠. 그 저항 구간인 6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는 구간이 가격대가 790원 정도 구간이에요. 네. 790원 구간을 돌파를 해도 하락 채널 상단부 그리고 아까 작도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803원 매물대 구간이 존재를 했었죠. 그럼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주려면은 803원 구간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의 응축 이후 네.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렸던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추세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 폭발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803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네. 지지가 나와주는 시점이구나.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동평균선이 응축을 하고 있고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방 폭발 시나리오에서 저희가 세웠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이제 하방 폭발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럼 120 이동평균선 구간이 존재하는 구간이 745원 정도 구간이에요. 근데 다만 745원 구간보다 밑에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그리고 650원 구간의 전저점 구간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하더라도 작도 관점에서의 지지 구간들이 남아 있으니까 하방 폭발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전저점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690원 구간을 하방 쪽으로 이탈해줘야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조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보조지표 상으로는 상승 쪽에 약간 유리한 차트의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 중기 K선 지금 매수 구간 네. 에서 데드크로스 이탈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장기 K선 구간이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 지지 구간 혹은 작도적 관점에서 지지 구간을 이탈해줄 가능성은 조금 낮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 120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한다라는 것은 단기 중기 K선이 하방 기울기로 이렇게 내려와 주고 있는 형태일 것이기 때문에 그쪽 구간에서 120 이동평균선 이탈을 함과 동시에 장기 K선이 D선을 데드크로스를 해주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면은 네. 하방 쪽으로 유리해지는 차트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쪽에 조금 유리한 차트이니까 지금 관점에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고점 구간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는지 하방 쪽에 존재를 하고 있는 지지 구간들을 이탈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리플 차트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 솔라나 되겠습니다. 솔라나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볼게요.
네, 솔라나 7.3%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8만 5,3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 솔라나 모바일이죠. 개발 중인 두 번째 스마트폰, 이 시커가 출시 전에 사전 주문에서 무려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의 첫 스마트폰이었던 사가 이 수익을 5배나 넘게 초과하는 그런 성과입니다. 이 시커는 2025년 여름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수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 가벼운 무게, 더 밝은 화면, 긴 배터리 수명, 그리고 500달러라는 500달러의 저렴한 가격으로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솔라나 차트 역시도 우상향을 할 수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호재 속에서 솔라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솔라나 코인도 이제 보물이 가득할지 차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 주었지만 하단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하단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서 단기적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등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 구간 높이면서 고점 구간 매물대 방어해주는 이제 네.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센딩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네. 일단 1차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이 시작가 기준으로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단기 고점 매물대인 이제 18만 8천 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두 번째로 존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는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말은즉슨 현재 솔라나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1차적인 목표가를 이제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인 19만 6천 원 정도 선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 네.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수렴 하단부 구간 리테스트 저항이 나와줄 수가 있는 구간인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에서 저항이 나와준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쪽 구간을 만약에 근실 내에 터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19만 6천 원 돌파 시 20만 2천 원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쪽 구간도 돌파를 해주고 수렴 하단부 구간에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라는 말은 즉슨 네. 재차 상승 추세로서의 가격 진행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이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인 23만 1,500원 혹은 내려와 주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네. 만약 제가 말씀드린 상승 시나리오로 진행되지 않고 이런 1차 저항 구간,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는 시나리오로 진행이 된다면은 네. 1차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이 17만 17만 2천 원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지지선에서의 반등 유무, 그리고 제일 보수적인 이 꼬리 기준으로 선을 작도를 해보았을 때 네. 16만 원 선에 또 수평지지선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16만 원 선 구간은 수평지지선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긴 오랜 시간 동안 지켜져 왔었던 이 저점 구간 매물대를 이탈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더 큰 폭으로 가격이 하방적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럼 빠져주게 된다면은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10만 1,000원, 11만 원 혹은 뭐 13만 7천 원 선에 네. 각각 또 수평 지지선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수렴 하단 이탈 이후 매물대 이탈이라는 것은 즉슨 이 수렴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기준만큼 가격이 네.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기준선 기준으로 가격이 8만 원대, 9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6만 선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손절을 감안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솔라나 이동평균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 가까운 형태이고요. 응축하고 지금은 하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점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형태이고 네.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돼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아까 작도 관점에서 살펴보았던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내려와주고 있는 60 이동평균선이라든가 네. 아니면 240 이동평균선과 120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구간이 20만 6천 원 선이에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20만 6천 원 선 구간과 가격대가 비슷한 구간이기 때문에 20만 6천 원 선에 240 이동평균선, 120 이동평균선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 구간을 일단은
2차 목표가였는데 그럼 이쪽 구간에서 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그널 쪽에 유리한 형태예요. 단기 K선 상방, 중기 K선 상방 교육으로 전환 중인 형태이고 장기 K선도 골든크로스 이후 상방 교육이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 매물대만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솔라나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 제타체인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제타체인 17.4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14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36%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었는데요. 2021년에 출범한 제타체인 비교적 신생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코스모스 이런 다양한 블록체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옴니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타 토큰은 가스 토큰으로 좀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으신지 이 제타체인 차트도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타체인도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선 2개 정도가 작동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보수적인 하락 추세선과 이제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추세선인데 이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추세선은 펌핑과 동시에 돌파를 해준 형태이고요. 네. 돌파를 해주게 됐으면은 매물대 구간까지 돌파를 해준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매물대 구간이 1,015원에서 1,100원 정도 구간인데 네. 이 나중에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제일 보수적인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 만나게 되고요. 그럼 1,100원 구간 매물대 돌파를 하면 또 매물대가 끝나느냐? 1,246원 쪽에 이쪽 구간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펌핑이 등장을 해준 것은 좋겠지만 펌핑이 나와주고 지금은 꼬리를 달고 말아 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추가적으로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탈출을 하는 구간. 네. 그 말은즉슨 매도세가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네.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혹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혹은 이 돌파가 네. 된 이 하락 추세선 구간에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고점 구간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것은 약간 보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자로 강한 상승세 보여줬던 제타체인 지금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종목 타이코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볼게요. 네, 타이코 20.75%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9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이 타이코 같은 경우에는 비탈릭 부테린, 이제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가 낮은 거래 수수료와 탈중앙성을 가진 레이어 2 네트워크로 타이코를 손꼽히는 이 호재거리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일자가 된 호재거리입니다. 16일자 호재거리인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로버트 사수랑 논쟁하는 와중에 나온 멘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일이 지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타이코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타이코 코인 같은 경우도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약간 함정보다는 보물이 조금 더 많은 코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고점 낮추고 저점 낮췄을 때 네. 기울기가 다르게 진행이 되는 하락세경 패턴,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고요. 네. 돌파를 할 때 강한 매수세가 진행이 되었죠. 음. 이런 구간이 이제 살펴보았을 때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가능했던 코인인데 네. 추가적 오늘자 캔들에서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다만 전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인 2,700원에서 2,975원 정도가 매물대 구간인데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관점에서 추격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의 리테스트 구간 뭐 이런 구간들에서 네. 반등이 나주게 된다면은 1차 목표가 매물대 구간으로 잡고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아니라 재차 뭐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이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매물대 구간의 상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2,975원 구간이에요. 2,975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줄 때, 아니라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줄 때 는 다음 수평 장성 구간인 3,603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자로 강한 상승세 보여줬던 타이코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어떤 종목이 튀어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보석 같은 코인 기대가 되실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차트를 쭉 보시면서 가장 급등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집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바로 수익. 또 수익이네요. 수익 가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수익 오늘자로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3%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794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기존에도 이제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때 방송을 잘 따라오셨으면은 수익을 크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2024 행사에서도 이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고, 또 무비패스 영화 티켓 구독 서비스랑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의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12일자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발굴 종목으로서, 네. 발굴 코인으로서. 왜냐하면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 중인 형태였고요. 고점 구간 넥라인인 1,410원 구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나와주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매물대 구간은 다 돌파해준 형태예요. 네. 그러나 이제 1,830원 정도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수평 저항선 혹은 보수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 2,110원 정도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 저항선인데, 네. 홀딩을 선택을 하실 분들께서는 일봉상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242동 평균선을 돌파해준 형태여가지고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 자리인 1,650원 선까지는 홀딩을 유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어센딩 트라이앵글 구간 돌파, 그리고 이동평균선상 존재를 하고 있는 저항 구간도 돌파를 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형태의 코인이에요. 그리고 네. 다만은 아니고, 그리고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42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242동평균선을 제외한 전배열인 상태로 가격이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응축 혹은 추가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네.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는 이런 식으로 상승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242동평균선 구간에서 응축이 진행될 수 있고요. 응축 이후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솔라나 등등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응축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방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네. 추후에도 수익코인 지켜보았다가 상승 쪽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도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마지막 코인까지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함께 발굴했었던 코인들, 코인 탐험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살펴봤었던 코인들 이제 네. 어떤 게 함정이 가득했는지 혹은 보물이 가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리플 같은 경우 이제 응축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네.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빈 상자이고요. 솔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도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는 힘들다. 근데 이제 타이코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구간 돌파 혹은 상승 상단부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 보물 상자고요. 수익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승 추세 진행 중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보물 상자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원정을 떠나다 보니까 벌써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우리 원정 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인 원정대의 종이 비행기방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7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대